그래서 그 이제 본의 아니게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어,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사업 계획서 쓰시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자금 수요라든지 이런 조달 계획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펀딩을 사실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펀딩을 2010년도부터 저는 펀딩을 했었는데요. 2010년도에 제가 1집 음반을 만들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실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텀블벅이라는 그런 그때는 문화예술만 다루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다른 모든 제품을 다루는 것 같아요. 그때 크라우드 펀딩을 알게 되었고, 이 크라우드 펀딩이 내가 제품을 이제 온라인으로 소개를 하면 다른 이제 사람들이 이 온라인에서 이 제품을 보고 괜찮다, 이거는 정말 도와주고 싶다 하면은 이제 1,000원부터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금액을 이제 이렇게 펀딩을 해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100만 원으로 사실 시작을 했었는데 100만 원 모으기도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가서는 지인들한테 막 도와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지인들도 도와주시지만 정말로 내가 순수한 의미로 도와주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저랑 인연을 맺고 있어요. 2010년도에 이제 저를 도와주신 이제 뭐 은행에 이제 일을 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아마 그 문화예술을 사랑했나 보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5만 원을 펀딩을 해주셨어요. 여기 인적사항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펀딩을 성공을 하면은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 외에도 또 다른 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펀딩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때는 정말 절박했기 때문에 제가 펀딩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음반을 내야 되는데 사실 2010년도면 제가 돈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음반 한 장 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펀딩을 하게 된 거였고, 그때 제가 아는 사람 말고 다른 시민들이 도와줬을 때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항상 제가 공연이 있을 때마다 문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인연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이제 그분들도 이제 이렇게 성장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인이 이제 행사가 있으실 때는 저를 쓰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굉장한 그런 이제 온라인에서 맺은 이렇게 그 인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사단법인에서도 어떤 그런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공연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고, 또 이번에 앱 개발할 때도 사실 앱을 개발하려면 사업비가 충분치는 않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이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크라우드 펀딩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문의가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크라우드 펀딩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사실 제가 할 때는 제가 검색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막 또 이렇게 컴퓨터랑 친하지 않으신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방법을 또 쉽게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사업 계획서도 써보고 해보니까 자기께 되려면은 무조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노하우를 그냥 이렇게 싹 이렇게 쉽게 배우는 거는 나중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렵게 해서 정말 이번 이제 그 벤처 창업한 것도 제가 80개 이상 이렇게 기획서를, 그러니까 정말 제가 박사 이 논문 쓸 때 이후로 그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잠을 한 3, 4시간밖에 안 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게 매력적인 분야였고, 내가 사업 계획서를 잘 쓰기만 해도 나한테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뭔가가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주변의 분들한테도 물론 문화예술을 계속적으로 저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쭉 단체를 이끌어오면서 보니까 이 사업 계획서를 쓰지 못하면은 어느 그 과도기라든지 어느 정점에 갔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사람을 쓰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형편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생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사업 계획서 쓰고 스스로 음악도 만들고 스스로 동영상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이제 약간 멀티? 굉장히 피곤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데리고 있으려고 해도 내가 뭔가를 알지 못하면은 나중에 사람을 적절하게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다 알고 있어야지만 같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같이 갈 수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 한번 소소하게 시작해 보시기를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그러면 이 회사가 사실 있으려면은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저희가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고 이제 비영리에서 비영리 10년 하다가 겨우 이제 그 창업해가지고 이제 주식회사 설립했으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이 매출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고민이 많은 정점인 것 같고요. 예술인과 예술인을 이제 이 오픈 국악 앱에서 매칭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도 예술을 하고 있지만 학연 지연이 없고 또 뭐 물론 학연 지연뿐만 아니라 뭐 성격이 소심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죠? 뭐 인맥이 없거나 이런데 음악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갑자기 뭐 기타 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옛날 같으면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 그 사람 찾아가 설명해야 돼 이랬어요. 근데 이 앱을 통해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의 인적 DB가 이렇게 쭉 다 나와 있는 상태면은 내가 이 사람과 한번 이제 예술적인 콜라보를 해보고 싶다,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연락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직접 연락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 앱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 문의하는 그런 클릭을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문의를 하시면은 아마 매칭을 시켜주겠죠, 저희가, 그죠? 그래서 그런 예술인들 간의 콜라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자들은 뭐 국민들도 될 수가 있겠고 기업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등록을 하시고 알맞은 그 상품을 골라가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오픈 국악 앱에는 패키지 상품들도 진열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예술인 활동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늘 저한테 공연 섭외가 들어오면 제가 직접 받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 매니저가 없으니까. 그래서 직접 받으면 가격 흥정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가격 흥정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되게 적성에 안 맞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나 곤란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적절히 거절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게 안 될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전화로 전화 오면은 받아가지고 그럼 예산이 얼마십니까?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준다든지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조율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예술가들은. 근데 그거를 여기서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 오픈 국악 앱에서는 적정한 가격표를 지금 이제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예술을 가격으로 매길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느 종목에 가도, 그러니까 음식점을 가도 5,000원짜리, 7,000원짜리, 뭐 같은 순두부라도 뭐 12,000원짜리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품질이 좋거나 이렇지는 않아도 그 가격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소비자들은 거기 가서 내가 이제 돈이 없으면 5,000원짜리 먹는 거고, 뭐 조금 더 돈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우리 예술은
사실 이 사람이 얼마를 해야 될까? 근데 얼마를 불렀는데 제가 굉장히 불쾌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잘못이 아니죠. 왜냐면 그 사람은 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또 예술의 어떤 그런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예술가들은 불쾌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많이 경험했고. 근데 그런 거를 불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패키지 상품에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면은 거기서 내가 보고 이게 나의 그 행사 진행하는 형태에 맞겠다 싶으면 그 결제를 하시면 되는 거고 또 문의하기 눌러서 문의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구성을 원하시면은 협의해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거지 예술가들과 직접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술가들은 예술에만 집중을 할 수 있고 수요자는 본인이 명확히 있는 그 메뉴판에 명확히 있는 그런 가격표를 보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공연, 행사, 뭐 교육, 어떤 그 상품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어, 앱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사단법인을 하면서 저작권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벤처 창업하기 전에 상표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놨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지적 재산이기 때문에 가치를 사실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누가 이렇게 먼저 제가 산유 어린이 민요합창단을 전국에 제가 제일 먼저 설립을 했어요. 근데 다른 데서도 저희 아이템을 따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뭐 유튜브나 동영상 보면 다 치면은 그게 나오기 때문에 작품도 그대로 따라 할 수도 있고 옷도 심지어 따라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내가 거기에 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특허 등록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피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저희 경상도 민요 보존회 안에 있었던 그런 상표 네임들은 다 등록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오픈 국악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런 거 제가 사업 계획서를 제게 이게 옳다 아니면 완성되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쓰면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약간 그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 유의점이라든지 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사업 계획서를 쓸 때 뭘 제일 먼저 하냐면 PPT를 먼저 만듭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 PPT를 만들면은 함축적인 뭐 서머리 글이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내가 할 수가 있고 딱 중요한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미지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PPT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 이미지를 이제 활용을 해서 사업 계획서에 응용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 사업 계획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사업 계획서는 무조건 글만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계속 글만 쓰는 거예요. 내가 글 쓰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많잖아요, 양이. 그죠? 근데 그 안에 적절하게 이제 함축적인 의미를 그림으로 도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딱 해놓고 거기에 대한 밑에 이제 글을 써놓으면 보는 사람도 굉장히 편리하고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PPT를 저는 이제 뭐 대학 강의도 많이 했었지만 사실 기본적인 것만 했지 PPT를 뭐 이렇게 심도 있게 만들거나 이런 방법을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급하니까 막 하게 되더라고요. 구글에서 일단 이미지를 굉장한 이미지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죠?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으면 돼요. 뭐든지 다 나와요, 거기. 그래서 옛날에 썼던 거 아니면은 좀
그 잘하는 사람 거 조금 이렇게 좀 달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편집하는 기술을 가지고 저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만들고 이런 기술은 잘 안 되고요. 그림을 이렇게 바꾸고 글자 지우고 글자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 기술이 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시간이 빨리빨리 되거든요. 내가 이제 PPT를 전문적으로 배우겠다고 하면 사실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겠지만 저한테 필요한 건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이 이미지를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를 넣어서 글자 쓰고 어떻게 이렇게 도표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PPT 편집할 수 있는 그림 파일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간단하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제일 중요한데요. 사업을 이제 할 때 우리가 처음에 딱 제목을 먼저 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지금 시대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창업 패키지도 다 비대면, 언택트 이걸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문화예술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공연을 하겠다고 그냥 오프라인에서 어떤 공연을 하겠다고 써버리면 이건 주제에 맞지 않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제목을 선정할 때도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하면 되는데 그 사업 공고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머리에 보면 어떻게 취지로 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히 내 분야에 응용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머리 글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이제 요약개요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간단하게 서머리 글 한 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그 제가 제목 명칭에는 비대면 문화예술인 매칭 서비스 해서 오픈 국악 앱이라고 적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내용이라고 해서 그 서머리 글인데 여기에 이제 간단한 도표를 넣고 그 밑에 이제 제가 이 앱에 대해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적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앱은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일자리 잃은 예술인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공연 예술을 매칭 서비스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술인들 간에 굉장히 콜라보를 못해요. 보면 자기 것만 해요. 왜냐? 예술인들의 성향이 좀 비슷하거든요. 성격상 혼자 있는 게 혼자 뭐 작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외향적일 것 같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누군가랑 작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온라인 앱에서 콜라보해서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을 딱 중심 내용만 요약을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내 자신이 어떤지에 대한 그 역량에 대해서 적으셔야 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란, 그러니까 내가 이 오픈 국악 앱을 나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PR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나 혼자 이걸 쓴다고 하는 것보다는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내 팀입니다. 라는 그런 팀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앞에 있는 거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얼굴까지 박았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이런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을 쭉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팀도 그냥 글로 쭉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글보다는 저는 항상 시각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그리고 색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눈에 이렇게 봤을 때 편안한 색상 그래서 이렇게 조직도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팀 말고 내가 향후에 그 지원을 해주시면은 추가로 이런 인력들을 고용하고 싶습니다. 라고도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예전에 했던 걸 바탕으로 업무 파트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뭐 업무 파트너를 해주실지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협업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그 기관들을 나열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 그 카페, CSR 카페, 스타트업 카페 이런 곳에서 업무 제휴라든지 지금도 다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자금 소요의 방식 이런 거, 자금을 내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이 지원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 3천만 원인데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아무도 안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쓰시면 아시겠지만 그 문화예술 쪽에도 자기 자본금이라는 게 꼭 몇 프로가 들어가요. 10%는 그 자기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곳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외에 내가 다른 자금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라는 거를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또 이제 자금을 저는 창업 경진대에 나갈 겁니다. 이 창업 경진대에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확보할 거고요. 또 어디서 투자를 좀 받을 겁니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할 역량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뭐 거짓말은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써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문서 레이아웃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글자체 통일 안 하시고 글자 크기 통일 안 하시고 이런 실수를 범할 때도 많은데 글자체도 깔끔하게 통일을 딱 해주시고 뭐 제목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은 다르게 해주신다든지 이런 안에 내용은 뭐 휴면 명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글자체를 딱 통일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맑은 고딕체로 10포인트 해주세요. 이런 거 빼놓고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이 딱 뽑았을 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크기로 하셔서, 너무 작게 하면은 제가 심사위원이라도 못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잘 이제 한번 실험으로 한번 뽑아보셔가지고 제일 좋은 그런 걸로 한번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를 부각을 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 계획서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걸 다 못 읽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저희도 훑으면서 괜찮으면은 다 읽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는 꼭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곳은 뭐 밑줄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뭐 진한 포인트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중요한 단어를 부각시키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페이지를 다 안 채우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으세요. 굉장히 비어 보이죠, 그죠? 근데 뭐라도 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10장이면은 한 장 반만 쓰고 2장째 이게 아니라 이제 채워가지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편집 같은 것들을 기본으로 지켜주시면은 굉장히 심사할 때 보실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자,